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 5시쯤 14만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미스터 고래의 트위터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분을 처분한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알면 자책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정말이라는 댓글을 달자 비트코인은 10%가량 떨어져 5,100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0시간 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는 또 다른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 머스크의 변덕스러운 댓글 행보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의 종일 급등락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놓지 않으면서도 3년 전 폭락했던 상황이 재현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도시 교통 문제가 큰 과제죠. 서부권 광역철도가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되기로 결정되면서 이 신도시 주민들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김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부천까지 GTX-D 노선을 이용하고 부천부터는 GTX-B 선로로 갈아타고 환승 없이 여의도나 용산까지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출퇴근 지역이 서울, 강서구와 마포구, 영등포가 가장 많아서 용산까지 연결해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남쪽으로 크게 돌아가는 꼼수 연장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GTX-D 노선을 포함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손정민 씨의 친구 A씨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어제 오전 A4 용지 17장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입장문에서 A씨 측은 고인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억울하다고 해명하는 건 유족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그동안 침묵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아무리 만취했더라도 같이 술을 마신 친구를 끝까지 챙기지 못한 아들에 대한 변명조차 하기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A군과 A군의 가족들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신상털기 등이 이미 도를 지나친 지 오래라며 입장문을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 주말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대폭 줄면서 신규 확진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확진자 수가 평소처럼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9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3만 2천여 명입니다. 17일 0시 기준 백신 접종 현황은요. 누적된 1차 접종자는 총 373만 3,800여 명, 2차 누적 접종자는 94만 325명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그치고 낮 동안 맑고 따뜻한 봄 날씨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 시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니까요. 오늘 출근길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남 지방에만 오늘과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9도에서 26도, 한낮 최고 기온은 또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오르겠고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니까요. 이번 주는 좀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8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건강한 100세 인생을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공개할 텐데 오늘 주제는 사진 몇 장으로 사진?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사진일지 보시고 지금 사진이 보이거든요. 아, 예. 아이고. 누구시죠? 야, 젊다. 이쁘다. 아니, 설마 왼쪽 보시면 일단 멋있다. 최은원 박사님 같고, 가운데가 장 교수님, 오른쪽이 최인선
기사님 같은데요. 아니 장민욱 선생님은 영화 배우를 하시지. 무슨 말씀이세요? 인물 좋다. 인물 좋으시네요. 이렇게 쓰려고 사진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최인선 선생님은 뭐 그냥 연예인이세요, 보니까. 다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아요, 사진. 네.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차 박사님은 지금이 낫네요. 저때 저 나비 안경, 저 잠자리 안경 있었죠. 저거. 저때 저게 유행이었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혜선 씨 사진 나왔어요? 제 거요? 이제 나오지 않을까요? 아이고, 이게 언제 쪽이에요? 아이, 어디서 구했어요, 이런 사진을 세상에. 아이고야. 이거 괜찮다. 아니, 뭐, 네. 영화 썸에 나오는 저 중학생 같은 오, 진짜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그러니까 몇 살 때예요, 혜선 씨 이게? 이게 지금 20대 중반 정도. 네. 20대 때 모습. 발랄하고 귀여운데요. 저도 없는 사진인데 저기 있네요. 와, 세상에 아침부터 이게 무슨 야. 과거 들쭉이 있습니까? 또 다른 사진 누구 거 있어요? 와. 다음 사진이 이거 전데? MC진 사진이에요. 네. 애인 씨는 그대로 아니, 똑같아요. 예인 씨 네. 똑같은데. 예인 씨는 그대로야. 저는 한 5년 전 사진이에요. 사진이. 누구십니까? 똑같네요. 옆에 누구십니까? 와. 이재용. 네. 이재용 그냥 이재용 MC님은 턱라인이 살아있어, 네. 턱라인이요. 확실히 뭉치가 젊었네요. 아주, 네. 아니, 저때 부잣집 20대 부녀님 때인데 같은. 젊었죠. 웃는 모습은 저- 똑같으시네요. 저 지리산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때도 산을 좋아하셨군요. 예, 이때는 야. 수학여행 가가지고 대학 네. 때. 20대 때. 이거는 저 똑같네요.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우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거 육군 소위 때니까 이야. 89년 초고. 눈빛 살아있네요. 요건 아나운서 입사했을 때. 오. 예. 훈남 아나운서. 야, 옛날 생각난다. 우리 20대 때 사진이네요, 다. 네, 근데 저런 사진 보면 진짜 저 때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옛날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20대라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화면입니다. 뭘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노화를 막아라. 생체 나이 줄이기 프로젝트입니다. 노화를 막아라. 기분 좋게 시작했어요. 옛날 사진. 여전히 20대 사진이 왜 나오나 했어요. 네. 저는 사실 요즘 좀 젊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뭐 비밀 아닌 비밀이지만 네. 살짝 저기 이마에 주름이 너무 많아서 주름 몇 방 맞았습니다. 네. 주마가 이제 별로 없죠? 이마 주름 별로 티 안 나는데요? 그래서 네. 부쩍 탱탱해졌군요. 시술을 좀 했네요. 의학의 힘을 빌렸군요. 네네.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저 봄 요 계절 여름 다가오고 이러면 다이어트에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은데 네. 다이어트 못지않게 신경 쓰는 게 또 이제 동안 젊어 보이는 거 이런 거. 네. 근데 요즘은 워낙 20, 30대부터 관리를 너무 잘해서요. 나이가 좀 있어도 나이를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저도 사람들이 이제 내일 모레 마흔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해요. 네네. 가장 내일 모레 좋은 말은 마흔. 동안이다 말 좋은 거예요. 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건강혁명을 시작합니다. 네, 노화와 관련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또 특별한 분을 이곳 스튜디오에 모셨죠. 이분은 과거 사진 앞에서도 전혀 굴욕감이 없을 분입니다. 자,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언제 쪽 사진입니까, 이거? 이게 33살이고요. 제가 94년도에 네. 그 한국 최초 프로야구 여성 캐스터로 데뷔했을 때 맞아. 야구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와. 지금이 낫죠, 근데? 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캐스터. 야, 멋지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여전히 바쁘게 살고 계시죠? 네. 요즘 또 방송을 하면서도 또 여행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제주도에 머물고 있고 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러게. 여행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저도 잘 보고 있어요. SNS에 그래요? 이렇게 올리시는 거. 한번 같이 가시죠. 좋죠.
저보다 4년 선배세요. 아, 근데 지금 이제 나날이 거의 동갑처럼. 근데 뭐, 선배님 같죠? 이거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에너지 넘치는 비결이. 윤여정 씨가 두 아들이 등 떠밀어서 네. 예, 돈 벌러 나갔다 그랬잖아요. 저는 두 아들과 더불어서 남편까지 늘 등을 떠밀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트 윤여정. 아니 근데 정말 얼마나 동안인지 알 수 있는 게요. 네. 62년생 동료 스타들이 최양락 씨가 있고 아, 그리고 최민식 씨 있고 어이구. 또 짐 캐리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와, 동갑이라고요? 네. 어우. 야, 이게 근데 믿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이 좀 신경 쓰는 부분이긴 해요. 오, 그죠? 네. 맞아요. 실제로 실제 본래 나이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여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건 미용적인 측면의 문제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화가 여러 가지 다른 질병과 같이 오기 때문에 최대한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몸이요 수시로 노화하고 있다는 골든 사인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혹시 혜선 씨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얼마나 좋은 사인이길래 골든 사인이라고 붙였을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그죠? 아니,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이 조기에 사망할 수 있는 원인을 피하면 되겠죠. 네. 근데 그런 큰 병이 찾아왔을 때 사실은 우리 현실 속으로 항상 신호가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호가 처음에 감지가 되면 바로 병원에 찾아가서 빨리빨리 이 조기 사망 원인을 퇴치하는 게 결국은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의 노화 골든 사인 첫 번째는 눈입니다. 우리 몸의 노화 상태를 눈을 통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 들여다보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통해서 내 눈을 보면서 우리 몸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눈을 통해 뇌의 기능도 알 수 있고 또 우리 얼굴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에요. 그만큼 눈은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이상 상태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런 골든 사인, 눈에서 나타나는 골든 사인을 화면으로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눈이 좀 튀어나와 있다. 네네.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할 수 있고요. 눈꺼풀의 아래쪽이 유난히 많이 붓는 체질이라면 네네. 신장, 그러니까 콩팥 쪽에 뭐 기능이 안 좋거나 또는 심장에서의 이 펌프의 역할이 약해서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한쪽 눈꺼풀만 처진다면은 양쪽 눈꺼풀 다 처지는 건 이제 노화와 관련된 주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쪽 눈만 처진다면 이것은 안면신경마비, 뇌신경장애라고 볼 수 있고요. 눈꺼풀 밑이 또 눈 주변에 눈꺼풀 쪽이 너무 많이 창백해지면 역시 빈혈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마스크로 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네. 눈은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만나면 서로 이렇게 눈 봐가면서 네네네. 건강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건강하시네요. 네. 반짝반짝. 네, 우리 몸의 노화 골든 사인 두 번째는 바로 손톱입니다. 손톱은 매일매일 자라는 신체의 일부 기관인데요. 이걸 자세히 보면 건강 상태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다시피 손톱이 거칠고 지저분하면 건선, 습진, 백반증, 원형 탈모증과 같은 피부, 머리카락, 모발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손톱에 세로줄 무늬가 있으면 노화의 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세로 줄무늬인데? 세로줄 있어요. 노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로줄 무늬가 있으신 분들, 극심한 피로에 누적돼 있으시거나 아니면 신증후군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을 경우에 이 가로줄 무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혹은 내 몸 안에 어떤 질병이 깃들어 있는지 체크하고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톱이 잘 벗겨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빈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손톱을 좀 보려고 했더니 저는 네일 아트를 잔뜩 해놔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눈 혹은 손톱만 보셔도 우리 몸 노화하고 있다는 거 보이는 골든 사인을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씩 꼭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손톱 세로 줄 나만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있습니다. 저도 그죠? 살짝 보여요. 여기 보니까. 오. 가로줄은 그래도 없어. 가로줄은 없어요. 때는 없어요, 때는. 아니, 근데 이렇게 노화를 부르는 게 다름 아니고 산소라면서요. 아니 근데 산소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네.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는 왜 안 늙습니까? 왜 그분은 안 늙으시는 거예요? 아니 산소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죠.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또 내뱉기도 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대사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 단위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에너지 대사를 하면서 그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활성산소라는 게 있는데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활성산소가 노화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자동차로 치면은 연료를 소모하고 나오는 배기가스처럼 좀 안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적당한 만큼의 이 산화 과정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한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활성산소가 노화의 주범이 되는 거죠. 네. 이 노화를 유발하는 질병 중에 90%가 바로 이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저는 근데 활성산소를 잘 많이 듣긴 했었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활성산소 자체가 DNA를 공격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세포에서의 염증 반응도 촉발시킬 수 있고 또 우리 몸의 호르몬의 불균형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세포 안에서의 이 DNA를 공격함으로써 세포가 좀 더 빨리 노쇠하게 만들거나 또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죠. DNA가 변견된 상태에서 계속 증식을 하고 점점 덩어리가 커지면 그게 바로 암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게 적당량만큼 있으면 오히려 바이러스를 공격함으로써 내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나 균형 잡히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일상적인 현대적인 생활을 하면서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질환의 유발자다. 범죄자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는 거죠. 요거 살짝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산소는 꼭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한테 그렇게 해를 주지 않고 우리 목숨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건데 이게 활성. 즉 활성이 없어야 되는데 얘가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이런 산소가 극히 일부 존재하고 우리 몸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몸을 늙게 하고 그다음에 병들게 한다. 그래서 산소는 좋은 건데 활성산소는 없애야 되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저희가 판넬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활성산소가 지방과 만나요. 그러면 혈관 질환, 심근경색, 동맥경화, 뇌졸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은 염증성 반응을 촉발시킬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 몸 안에서 다른 효소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중에 특별히 안 좋은 것이 바로 혈관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혈관에 작은 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 몸에 떠다니던 콜레스테롤이 침투가 될 수 있죠. 이 상처 한가운데로 침투가 되기 시작하면 혈관이 두꺼워지고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로 이어지는데 뭐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심근경색 아니겠습니까? 자, 활성산소가 지방과 만나면 이렇고요. 활성산소가 이번에 단백질과 만납니다. 그러면 치매를 일으켜요. 네. 그 항산화제, 항산화 식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실 우리 몸에선 지금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서 산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항산화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산화를 막아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산화와 항산화 사이에 균형이 깨지면서 활성산소가 워낙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활성산소와 단백질이 결합을 하면서 뇌신경세포를 죽여서 치매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전 평소에 예뻐지려고 항산화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치매 예방까지 된다니까 더 예뻐져야 되겠어요. 저요? 네. 그러니까 미스코리아 나가려고요. 이번에 활성산소가 췌장을 공격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활성산소가 췌장을 공격하면 당뇨병. 제일 무서워요. 네, 이 활성산소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이 산소가 대사되고 나면은 원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양전자 2개와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결합되지 않는 상태가 활성산소인데 이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췌장 베타세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이 베타세포가 결국 인슐린을 원만하게 분비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파괴되는 베타세포보다 생성되는 베타세포가 훨씬 적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의 작용도 방해하지만 인슐린의 생성 그 자체를 방해하기 때문에 당뇨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 이 활성산소 많아지면 혈당 관리가 정말 안 되죠. 네. 아니,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합병증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활성산소 생기지 않게 진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활성산소가 DNA를 공격했어요. DNA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일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뚫고 들어가서 DNA를 공격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은
정상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활성산소가 제때 제거가 되지 않으면 각종 암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안 좋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네. 언제 어느 때 내 몸에 활성산소가 생기는지 그걸 알면은 우리가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제 생기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일단 활성산소가 몸속에 생기는 거는 24시간 365일 내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몸이 없애주는 효과들이 있는데 이 없애는 효과를 좀 떨어뜨리는 우리의 습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과식이에요. 많이 먹는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이제 소화시켜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바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원래 생긴 활성산소들을 없애줘야 하는 역할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즉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럼 혈중 활성산소의 함량이 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히려 우리 건강을 위해서 먹은 음식이 과식 때문에 더 늙게 하고 아프게 하는 효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없애주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식품을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항산화를 돕는 노열식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맨날 이렇게 잠시 후에 알려주시니까 기대돼요. 자, 그러면 활성산소를 줄이고 노화를 막으려면 또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요? 진짜 내 나이를 찾으면 되죠. 진짜 내 나이를? 아니 내 나이 싫다고 도망가는 애를 어떻게 찾아와요? 신고해야 되나요? 어디가 찾으면 됩니까? 우리 나이가 이 두 가지 종류의 나이가 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먹게 되는 자연스러운 생활 나이가 있고요. 내 신체를 어떻게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신체 나이가 있습니다. 겉나이, 속나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생각되겠네요. 여기서 말씀해주신 이 생체 나이는 우리 몸의 체력 그리고 체형 상태를 바탕으로 산출해낸 나이인데요.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내 몸의 나이, 즉 생물학적 나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노화는 얼마든지 노력 여부에 따라서 늦출 수가 있어요. 이 생체 나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이론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텔로미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포는 계속 분열을 하죠. 우리 몸도 계속 분열을 하면서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되는 건데요. 이 텔로미어가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끝에 붙어 있는 골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유전자가 계속 분열하다 보면 그 길이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실제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가운데 있는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골무의 역할을 해주는 게 텔로미어인데 분열하면 할수록 이게 좀 짧아져요. 나중에 끝까지 분열을 마치고 나면 골무가 없어서 다 닳아져 버리면 실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가운데 핵심 DNA도 손상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세포 분열이 멈추면서 노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를 먹으면 세포 길이도 바뀐다는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신생아 때 제일 길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는데요. 우리 몸속에 있는 실제 이 생체 나이를 결정하는 텔로미어는 결국 유전자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길어지게만 할 수 있으면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나이를 126살, 126세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텔로미어의 이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란 씨에 태어난 쌍둥이도 생체 나이가 다른 게 이 텔로미어 길이 때문이다. 이런 거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럼 그걸 잘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계속 유지하게 그쵸? 하는 게 저 교수님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네. 이 활성산소를 잘 잡으면 텔로미어가 길어질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저 연예계에도 말이죠. 아니 둘이 동갑이었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스타들이 있죠. 그거 한번 볼까요?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네. 이서진 씨. 빨리 들어가시죠. 동갑이에요. 세상에. 누구 한 명은 좀 불편하겠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예. 누구나 예상 못했어 했는데. 이렇게. 이승환 씨, 김태원 씨, 편승엽 씨가. 근데 텔로미어 길이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승환 씨는 진짜 절대 동안이네요. 와, 그거는 좀 안 늙으신 것 같아요. 신생아 때 텔로미어가 2배가 네. 그러니까. 이렇구나. 너무 다르다. 자, 또 있어요. 잠깐만요. 저희 선배님 안 됩니다. 네. 저희 지금 쭈꾸미랑 왕자 대결. 박효신 씨하고 원빈 씨죠. 저희 선배님 보호해 주세요, 박현 선배님. 어떻게 저 두 분이 동갑이야? 아니, 원빈 씨는 어디에 내놔도 사실은
어디에 내놔도 사실 네. 비교가 안 돼요. 누가 좋죠. 신이잖아요, 신. 두 분 중에 한 분은 안타깝네요. 저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생체 나이라는 게 확 와닿네요.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도 궁금하잖아요. 네, 네. 아까 생체 나이 지금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있는데 네. 생체 나이하고는 좀 다르다니까 우리 생체 나이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겠습니까? 네, 생체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네.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SRT라는 걸 준비했는데요. 네. Sitting Rising Test. 우리말로 하면은 앉았다 일어나기 테스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차 아니야? 기차? 그러니까 SR 그러네요. 기차 이름이네요. 네, 진짜. 한번 측정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아, 네, 예. 그럴까요? 한번 나와보시죠. 그러면, 그러면 우선 제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네. 앞에 지금 요가 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신발을 벗고 하겠습니다. 벗고 먼저 이 앉았다 일어났다 테스트인데 그냥 단순히 앉는 게 아닙니다. 조금 방법이 어려운데요. 양발을 교차시킨 상태에서 우리 여성분들 이 세배할 때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교차시킨 상태에서 손을 짚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앉아주는 겁니다. 우와, 저게 돼요? 네.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밸런스가 유지가 돼야 하고요. 앉으셔야 됩니다. 네, 윤영미 씨도 지금 힘든데. 잘 하고 계시는데. 네, 손을 안 들기가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손을 쓰지 않는 게 사실 핵심인데요. 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무릎과 발목 등의 관절이 튼튼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근육을 그만큼 잘 활용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밸런스도 좋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손을 닿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방금 앉았던 자세 그대로 일어나야 하는데요. 조금 앞쪽으로 기울이면서 하면 조금 더 쉬울 테니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시범을 먼저 보이겠습니다. 이건 처음인데요, 자, 이런 이렇게 어유, 일어나서 다시 원위치 해주시면 나 안 되겠습니다. 닿았어요. 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중에서 조금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손이라든지 팔꿈치라든지 또는 무릎이 땅바닥에 닿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한 지점마다 닿을 때마다 1점씩 감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10점을 기준으로 시작을 했다가 손이 한 번 닿을 때마다 뭐 9점, 8점, 7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감량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 짚었으니까 9점이네요. 그렇죠. 한 번 더 해볼까요? 한번 우리 같이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한번 앉아보세요. 자, 다리를 교차시켜 주시고 천천히. 너무 불편하시면 손을 살짝 짚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오른쪽 무릎을 살짝 이용해서 앉으셨으니까 감점? 네, 1점이 감점됐고요. 자, 다시 그대로 한번 앞으로 하면서 일어나 보십시오. 좋아요. 일어나는 거는 좀 쉽네요. 일어나는 앉는 건 좀 거보다. 잘하셨어요. 지금도 오른쪽 무릎을 끝까지 지탱을 하면서 일어나셨으니까 1점 감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0점에서 8점이 되겠는데요. 자꾸 연습하면은 점수가 좀 올라갈까요? 8점까지는 정상입니다. 8점까지는 아직 관절이나 근육의 노화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앞으로.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게 7점 이하로 나오면은 노화가 시작되었다. 이런 증거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한번 집에서 윤영미 씨는 아주 해보시면 좋을 것 거뜬하시고. 같습니다. 네, 너무 만만치 않을 무리하지 것 같아요. 마시고 적당히 팔과 이렇게 짚어가면서 연습을 한번 해봐야 해보시면 되겠어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 노화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식당 가서 같이들 먹으면 젊었을 때는 잘 일어났는데 이제 나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맞아요. 아이고 짚고 맞아요. 올라가잖아요. 단체 이렇게. 기합이 아니, 있어요, 기합.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게 큰절하는 걸 좀 연습을 하면 그럼요. 네. 네. 그게 그 자세 아닙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비슷한 자세 굉장히 아니에요? 비슷하게 하시죠. 네. 또 생각해보면 옛날에 큰절하실 때 여자분들 이렇게 훅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습관됐죠. 천천히 하잖아요. 다소곳하게 이게 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넘어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 넘어지면 0.5점을 감점하게 돼 있거든요. 넘어지는 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들도 이렇게 큰절하는 거 네. 이게 그렇게 관절에 좋다고 또 좋죠. 허리 운동에도 좋고요. 예, 그래요. 부인한테 늘 절하세요. 맞죠, 맞죠, 맞죠. 예.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생체 나이를 줄이고 싶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있다면서요? 생체 나이에 시계를 알아야 생체 시계? 나이를 줄일 수가 있겠죠. 시계요? 생체 나이 네. 시계면은 그 시계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네, 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총 3번의 노화 단계를 걷게 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34세 때 노화가 찾아오고 두 번째가 60세 때 그리고 마지막 노화의 순간을 겪는 게 78살 때 찾아온다고 해요. 이게 미국에서 18세에서 95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약 4,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노화 단백질을 분석했더니 요 나이가 넘어갈 때마다 이 단백질 수치가 많이 증가됐다는 걸 발표한 거예요. 이 34세 때는 근육과 뼈가 노화되면서 이런 단백질 수치가 증가한다고 했고요. 60세 때는 모발, 그리고 신장, 그리고 혈관의 노화가 찾아오고 마지막에 78세에는 이 노화의 축적이 되면서 노쇠하게 되는 시기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노화의 3대 고비 중 첫 번째 고비가 34살 때 오는데요. 이때는 근육과 뼈가 노화가 됩니다. 근육과 뼈는 30살을 기점으로 정점을 찍다가 이후 10년간 계속 감소하게 되는 거죠. 솔직히 제가 운동할 때 몸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니 이미 한번 왔습니다. 곧 또 오겠네요, 네. 이 34살 때 찾아오는 노화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성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 그래 네. 성장 호르몬은 뭐 20대 초반인 우리 아들도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성장 호르몬이 생체 나이를 되돌린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안티에이징 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성장 호르몬 이 치료를 또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우리 몸에서는 겨우 이 한 티스푼, 반 스푼 정도도 안 되는 만큼 아주 소량만 분비되는 호르몬이지만 젊음과 건강을 유지시켜주기도 하고 또 이 호르몬의 성장 호르몬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빠른 노화가 생기고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하고 성장하는 데도 아주 핵심적인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죠. 노화의 3대 고비가 지금 첫 번째가 34살, 그 다음에 60세라고 그러셨죠, 아까? 네, 그렇습니다. 나이 안 밝히려고 했는데 지금 그래요. 네. 뭐 이 순간도 제가 지금 팍팍 지금 이렇게 늙고 네.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냥.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윤영미 씨의 60세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신장, 네. 콩팥과 네. 또 모발 건강, 그리고 혈관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노화가 많이 진행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모발은 지금 우리가 딱 봐서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염색하신 거죠? 네네. 굉장히 염색해야 되는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염색 안 하면 허해지고 네. 푸석푸석해지고, 예. 하여튼 뭐 피곤함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신체 나이가 진짜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 이런 걸 느낄 정도로. 그 예전에 왜 네, 그런 변화가 거 심해요. 있었잖아요. 그 십수 고비라고 뭐 50, 60 넘어갈 때, 70 넘어갈 때. 60은 우리가 제대로 맞힌 거네. 아, 그렇죠. 인생의 네. 고비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호르몬은 성호르몬입니다. 그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거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노화 단백질이 더 많이 생성되는 데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이 지금의 시기에 사실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치가 감소되면은 이 콜라겐 섬유성 단백질이 급격하게 감소되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도 줄어들기 마련이고요. 또 주름살이나 뭐 어떤 그 피부 처짐 같은 것들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되죠. 아이고. 아까 제가 탈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탈모가 진행될 경우에는 정수리 부분에 있는 쪽에서 탈모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훅 빠져. 근데 이 성호르몬이요, 혈관 노화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나쁜 콜레스테롤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갱년기가 오면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혈관의 탄력과 기능도 떨어지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서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또 갱년기가 오면 뱃살이 늘어나고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서 남성분들하고 비슷하게 내장 지방형 비만이 되기가 쉬워져요. 혈관의 노화를 가져오는 성 호르몬 어떻게 측정할까요? 요거 여러분. 손가락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있다면서. 네, 그렇죠. 손가락을 이렇게 쫙 펼쳐 보시면은 네. 두 번째 손가락, 검지죠.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인 약질의 이 비율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 번째 손가락이 많이 긴 편인데, 이 손가락의 길이가 이 두 번째 손가락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네 번째 손가락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런 호르몬의 특징은 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태아 시절 때부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종류의 호르몬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두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지금 보시면 아마 여성분들은 역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두 번째 손가락이 좀 긴 그러네요. 예, 네. 경우를 갖고 있고 저는 네 번째가 긴데. 저도 네 번째가 길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비교적 여성이지만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좀 받은 거고 그래서 남성성도 좀 성격이 그래서 갖고 있는 성격이 그래서 겁니다. 우리가 좀 씩씩한가 이렇게 그냥 파워 넘치고 이랬는데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성별의 구분이 많이 없어지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남성성이 좀 강해야지 더 유리하잖아요. 영국의 프리미어 선수들 중에 1부 리그는 유난히 네 번째 손가락이 좀 길었다고 하고요. 또 공격적인 운동을 투자를 해야 많이 해야 되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도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일수록 네 번째 손가락이 길었다라는 좀 더 과격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기도 하죠. 네 번째 반면에 이 두 번째 손가락이 기신 분들은 확실히 여성성에 강하고 섬세하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머리가 뭐네요. 이거 네. 어떻게 좀 늘려야 되죠? 두 번. 난 네 번째가 확실히 긴데. 저는 네. 두 번째가 확실히 길어요. 네. 어떻게 두 번째가 길 수가 있죠? 여성 하시잖아요. 희한하네요. 네. 근데 이게 또 남성 호르몬이 너무 과해질 경우에는 통풍이나 관절염도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남성성이 강하면 그런 쪽의 질병에 좀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야, 이 손가락으로 그걸 볼 수 있군요. 혹시 손가락도 자라나요? 아닙니다. 안 이게 자라요? 어릴 때에 이게 대개 한 7, 8살 때쯤에 측정을 하면 거의 성인 때까지 그 비율이 유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남성적이군요. 그냥 이렇게 삽시다 우리. 자, 60세에 두 번째 고비를 맞고 이제는 78세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네, 그렇습니다. 이 78세 인생의 세 번째 노화의 고비인데 바로 이때는 노화가 축적되면서 발생되는 노쇠함이라고 볼 수 있고 노쇠는 결국 허약하다는 단어로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이 비정상적인 기능이 조금 더 쇠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이게 조금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된다는 안타까운 고비이기도 합니다. 네, 뭐 지금 이 순간에도 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체 나이를 돌리고 노화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자, 그래서 20대 같은 방송인 윤영미 씨는 과연 어떤 관리 비법을 가지고 있을지 저희 행복한 아침 카르메라가 따라가 봤습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일단 굉장히 예쁘고요. 웃음소리도 또 매력적입니다. 또 굉장히 센스 있는 패션 감각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가끔은 너무 튀어서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요. 그댄 곁에 없지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너무 진지해. 나 이런 스타일 아니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그녀 아나운서 윤영미. 요즘에 그 개인 방송 너튜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할 거 자료 정리하고 있고 지금 질문도 좀 제가 지금 다듬고 있고 아무래도 방송에서 보여지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고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를 다 못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의 어떤 삶의 어떤 활력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개인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편안하게 한번 보세요. 네. 이거 봐야 되겠다. 여름에 하얀 바지 좋잖아요. 일단 여기 옆에 이렇게 주름이 가서 여기 날씬해 보일 것 같아. 만약에 이 하늘색 치마를 입는다 그러면 흰셔츠가 어울릴까요?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스카프 같은 거 하나 하고 운동화 이렇게 신고 경쾌하게. Pretty woman walking down the street. Pretty woman, the kind I like to meet. Pretty woman. 저 모델 같지 않아요? 너무 잘하죠? 나 모델 해도 될 것 같아. 시니어 모델 어떨까요? 저 좀 소질 있지 않아요? 제발 좀. 왜? 아니에요. 왜? 모델은 아무나 하나요. 어? 참. 소개해드려야지. 저희 아들입니다. 큰아들.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어떻게 엄마가 사오라는 거 사왔어? 네, 사왔습니다. 그래. 엄마는 커피 없으면 일이 안 돼. 좋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어떤 젊음과 에너지를 지키는 힘? 커피가 약이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이죠?
커피를 마셔도 뭐 크림 많이 들어간 거, 단 거 이런 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고 커피에 클로로겐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그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좋고 어떤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잘 마시면 약이 되는 커피 한 잔으로 에너지를 얻는 영미 씨. 오늘은 유난히 긴장한 모습인데요. 우리 아들이 평상시는 말을 잘하는 편인데 이것도 이제 일이고 방송이잖아요. 굉장히 좀 떨리고 긴장되고 잘할 수 있을까? 아, 잘하죠. 누구 닮았는데. 아 진짜? 두고 보겠어. 얼마나 잘하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직 남백의 아이콘 큰언니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아니 근데 1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영어를 못했니? 잘했어요, 저. 가기 전에 영어를 굉장히 못했어요. 그때는 레벨 테스트로 최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엄마가 이렇게 카톡 이런 거 보낼 때 이거는 표준말이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지적질하고 말할 때도 가르쳐주는 발음이 거 아니야. 가르쳐주는 거야. 알켜주는 거 아니야. 10월이야, 10월 아니야. 다 기억하는구나. 인사. 감사합니다. 아드님이랑 같이 방송하셔도 되겠는데요? 완전 엄마 깜놀. 오늘 너무 고생하고 말도 잘했으니까 엄마가 맛있는 거 좀 사줘야 되겠다. 진짜요? 오, 기대하겠습니다. 엄마 쏜다. 배고프지? 저기 메뉴판 있으니까 뭐든지 다 골라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엄마 다 쏜다. 근데 제가 먹고 싶은 거 사주신다는데 왜 엄마가 좋아하는 식당 왔어요? 뭔 소리야. 여기 젊은이 취향도 많아. 큰소리 땅땅 친 영미 씨. 야심차게 준비한 음식은 아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도 다 이렇게 보면 네 취향이야. 피자도 있고 치즈도 있고. 치즈에서 두부 맛이 나는데요? 이게 다 콩으로 만든 거야. 윤영미의 젊음을 지키는 비결은 바로 콩. 아무래도 폐경 이후에는 그 노화가 좀 급속하게 오는 것 같아요. 생체 나이를 좀 되돌리려면 아무래도 콩, 두부 이런 걸 좀 많이 먹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체내에 있는 항산화 효소가 소멸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콩. 이렇게 된장이나 두부, 비지 등의 음식으로 섭취하면 생체 나이를 낮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엄마 비지 좀 떠줄게. 그거 좀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원래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뭐 피자라든가 햄버거 이런 거 많이 먹어서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피자 모양인데 피자는 아닌 콩, 두부로 만든 이런 요리. 좀 이런 걸 좀 입맛에 좀 이렇게 길들여서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 좀 많이 먹어. 맛있는데요? 응? 맛있지? 야, 엄마가 너 몸에도 좋고 맛있는 거 사주려고 검색 무지하게 많이 했어. 오늘 완전 초이스. 그치? 아들한테 칭찬받았다. 저보다도 더 젊게 살고 항상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어머니십니다. 서로 손잡고 나란히 걷기만 해도 의지가 되는 두 사람.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아들하고 데이트도 하고 덕분에 고마워. 언제든지요. 뭐 언제든지야. 맨날 바쁘다면서 친구 만나고 엄마하고 안 놀아주고 말이야. 그래 종종 같이 하잖아요. 아니야 부족해. 모처럼의 데이트에 소녀 감성에 젖은 영미 씨. 그런데 그것도 말고 갑자기 뭘 하는 겁니까? 에? 또 하시는 거예요? 해야지. 지금 어머님이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같이 데이트를 못 해드려서 이렇게 혼자 나오셔서 운동하시거든요. 저는 평상시에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그냥 틈틈이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하려고 해요. 이게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대. 너 젊지만 이거 해봐 한번. 그렇지. 그렇지. 셋, 넷, 다섯. 어떻게 좀 하고 나니까 좀 개운한 것 같지 않아? 네, 완전. 그리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몸을 좀 풀어주는 뭐 혈액순환에 좋은 게 또 있는데 이렇게 팔을 이렇게 손을 위로 할 때는 고개를 위로 또 아래로 할 때는 고개를 아래로.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우리 항상 이렇게 손 운동, 발 운동 같이 좀 하자. 힘들지? 네. 힘들면 또 먹어야지. 그래요? 근데 이제 막 운동했는데 또 먹어요? 몸에 좋은 것도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 이거야 이거. 이게 뭐예요? 응? 먹어봐 일단.
이거 옛날 같으면 이렇게 못 먹는 거야. 너무 귀한 거라서. 이게 생 로얄 젤리거든.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로열 젤리? 이게 천연 항생제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키우는데 상당히 좋대요. 먹어야 될 것들 나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데 딴 건 몰라도 제가 요거는 좀 꼭 챙겨 먹는 편이에요. 윤영미의 나이는 거꾸로 간다.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윤영미의 건강 비결은? 움직여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행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들 새가 없는 것 같아요. 새로움에 대한 어떤 호기심 그런 게 저의 건강 비법이 아닐까 싶어요. 인간 비타민 윤영미의 건강 비결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아들과의 데이트 좋습니다. 네. 어머니와 아들 같지가 않고 누나하고. 맞아요. 네. 그렇죠? 세 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일 모레 환갑인 분의 저 과연 일상인가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보다 역시 이렇게 웃으면서 잘 챙겨 드시고 이런 것들이 참 건강 비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드님하고 지내시는 모습이 진짜 너무 격이 없고 네. 아주 편안하게 대화 나누시는 모습이 스트레스가 저럴 때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 활성산소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뒤에서 보면은 거의 연예인 같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워낙 동안이신 맞아요. 게 예. 자세도 너무 좋으시고 맞아요. 몸매도 좋으시고. 네. 아우 아까워서 장가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어요. 혜선 씨는 어떻게 너무 보셨어요? 예쁘니 정말. 아니 저는 사실 보면서 요즘 저희가 식단에 관심이 많은데 정말 양질의 단백질 식사랑 중간중간 이제 운동하시잖아요. 네.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에너지가 있어서 일이 잘 되는 건지 일이 잘 돼서 에너지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두 아들이 군대도 잘 갔어. 근데 군 생활 때문에 한국에 잠깐 들어온 거잖아요. 네. 대견하네요. 그러니 뭐 이게 10년 뭐- 동안 학비를 유학비를 댔는데 최근 한 1년 동안 쉬고 있어요. 아. 얼마나 좋은지. 네. 그러니까 그거네. 그 돈이 세이브가 되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막 에너지가. 큰일 났네. 이제 곧 또 가는데 여름에. 그다음에 저 보니까 커피를 그렇게 조금의 에너지 삼아 드시고 그다음에 콩으로 된 식품. 두부 단백질 요리를. 식단. 그다음에 늘 아까 그 공원 걷는 거 보니까 운동 그냥 꾸준히 그 하시고. 정도, 그 정도. 어. 그냥 저는 이렇게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액팅, 이렇게 뭐랄까 구경하고 뭐 여행 가고 그러니까 뭐 긴 여행, 짧은 여행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늙을 새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에너지가 옆에서도 막 느껴져요. 그래요? 네. 그럼 이번에는 이번에 전문가들이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생체나에 거꾸로 돌리는 비법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솔루션은요. 누르면 젊어진다? 뭘 눌러야 되는 눌러요? 버튼이 있어요? 어떤 버튼? 매일 꾸준히 지압을 해주면은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네. 일명 생체 나이 잡는 지압법입니다. 네. 혈자리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족삼리예요. 족삼리의 위치는 무릎 바깥쪽에서 손가락 4마디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은 움푹 파인 곳이 있어요. 저 족삼리 혈자리를 엄지나 검지를 이용해서 지그시 꾹 10초 정도 꾹 눌러주세요. 3회에서 5회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혈자리를 지압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되면서 어린이들은 성장에 도움이 되고 어른들은 회춘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삼음교라는 혈자리예요. 삼음교는 안쪽 복사표에서 손가락 3-4바니 정도 위로 올라가시면 있는 혈자리인데요. 이 혈자리도 마찬가지로 엄지나 검지를 이용해서 10초간 지그시 꾹 3회에서 5회 반복해 줍니다. 이 삼음교는 여성 호르몬의 오아시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여성 호르몬은 한의학에서 정혈에 해당해요. 정혈을 만들고 간직하는 장부가 바로 간장, 비장, 신장인데 이 세 장부의 경락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이 삼음교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줄 삼음교와 족삼리 오늘부터 꼭 지압해주세요. 네, 누르면 젊어진다는 지압법이었고요. 자,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9살 운동법. 이거 뭘까요? 9살 줄이는 거예요? 네, 규칙적인 운동만 해줘도 남자는 8살 정도가 젊어진다고 하고요. 여성은
9살, 9.1살, 네, 9.1년 정도 더 젊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너무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또 활성산소를 좀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이 좋은데 아까 윤영미 씨 이거 공원에서 거닐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 정도가 딱 좋습니다. 해서 반복적으로 한 20회 정도만 해도 약간 숨이 차오르는 정도일 텐데 매일 그 정도의 운동을 30분 정도 해주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9살 정도 젊어 보이시라고요. 운동을 워낙 꾸준히 하셨으니까요. 근데 운동하면 딱 떠오르는 그분이 있잖아요. 그쵸. 오늘 다 함께 또 그분을 불러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도와줘요, hensen! 안녕하세요. 해우쌤입니다. 남양 특집이야? 자,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운동은요. 노화를 촉진하면서, 노화를 예방하면서 동안을 만들어주는 동안 세트 운동입니다. 따라와. 따라서 한번 나가볼게요. 자, 따라 나오세요. 네. 갑시다. 자, 오늘 이 운동하면서 젊어집시다, 여러분. 자, 더 젊어질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 함께 배워볼 운동은요. 전신 근력과 유산소 운동인데요. 첫 번째 운동은 다운업 동작이에요.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려주시고요. 조금 편하게 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물어 주시면 됩니다. 벌리고 모으고. 다리는 벌리고 모으고. 중요한 거는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시면 더 좋아요. 뒤꿈치 살짝 들어주시고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좋습니다. 자, 팔은 여기서 다운이라서 2번 다운 세트예요. 세트이기 때문에 2개입니다. 동작 2개예요. 업, 위로, 업. 맞습니다. 내려다 올렸다가 맞습니다. 다운, 업.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다리 모으고 시작해서 시작. 다운 2번, 업. 좋아요. 다운, 업.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제 옆에 붙어 계세요. 자, 좋습니다. 두 번째 배워볼 동작은요. 점핑 잭 니 터치인데요. 자, 먼저 동작은 첫 번째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 동작 뒤꿈치 드시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팔은 위 2번이에요. 세트이기 때문에 동작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네. 2번 모은 상태에서 니 터치 터치 상체를 살짝 숙여 주시면 복근에 뱃살이 빠지겠죠. 좋아요. 자, 2번씩 점핑 잭 2번 니 터치 2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터치. 하나, 둘, 셋. 갑시다. 하나, 둘, 셋. 한 번은 섭섭해. 좋아요. 자, 한 번 봐드릴게요. 시작. 아니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시? 자, 점핑 잭 동작 2번 가볍게 하시고, 역시 운동을 하시니까. 그리고 니 터치. 이제 터치도 살짝 점프해 주시면 좋아요. 시작. 아이고. 맞나요? 좋습니다. 아니, 맞으시는데, 네. 팔에 힘이 너무 잔뜩 들어가 계세요. 팔에 힘 풀으시고, 그냥 살짝 가볍게 터치. 오케이, 그렇게. 좋습니다. 네. 시작. 하고 계셨죠? 네, 하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터치. 갈수록 늘어. 좋아요. 네. 다음 동작 배울까요? 네, 마지막 동작은요. 아장아장 킥 동작인데요. 우리 스쿼트 할 때 살짝 숙여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화장실 급한 사람처럼 아장아장 가는 거예요. 자, 네 번 가주세요. 4번 가주고 그 상태에서 킥. 아니 이거 꼭 엉덩이 킥. 잡아야 돼요? 네? 엉덩이 잡아야 아니, 돼요? 이건 제 엉덩이라서 잡은 거예요. 제가 잡을 수 있잖아요. 제 거니까요. 좋아요. 자, 팔은 편하게. 하나, 둘, 셋, 넷, 킥. 상체 숙이고. 킥. 힘들다고 하지 마. 아직 힘들 때 안 됐어. 셋, 넷. 벌리는 것 같아. 킥.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에 자극이 제대로 오죠. 네. 허벅지 힘이 확 들어와요. 그렇죠.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아니 몸이 막 네네. 혈관이 막 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체나이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아요. 아주 제대로 돌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배운 이 3가지 동작을 한번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어질 준비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그만 젊어져도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음악 큐! 천천히. 둘, 위, 천천히, 둘. 자, 따라요. 자, 이거 조금 신나게 조금 빨리. 2번. 다운. 좋아요. 다 뒤꿈치 밀고. 자, 아래 다운 2번. 스탑. 준비. 그 다음 동작. 자, 점핑 잭 2번 세트예요. 니 터치.
모아서 뒤꿈치 잘했지. 옆으로 그렇지. 좋았어.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예. 자, 화장실 가자. 우와. 예, 가자. 야. 고생했어요. 자, 오늘 태구쌤의 원 포인트 야. 빰빰. 자, 공짜로 젊어지는 방법은 운동뿐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운동하셔서 아저씨 말고 오빠 소리 들으면서 젊게 삽시다. 오빠! 야, 이거 제대로 운동되네. 젊어진다. 힘들어. 이거 하체 운동 제대로 되겠고. 동작을 또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 이 머리도 막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고 네. 머리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그러네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네. 건강해지고. 네. 마이너스 9. 운동법 잘 배워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솔루션 볼게요. 왕실의 항노화 비법. 왕실이라고 하면 제가 근처에 가본 적이 없는데 혹시 왕실의 황노 비법 알려주실 수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이 참 좋아졌다는 게 이게 옛날에 왕실에서 비밀리에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먹던 비법인데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건요. 노화를 막고 생체 나이를 돌려줄 특급 비법인데요. 바로 노열 젤리입니다. 아까 아드님한테 로얄 젤리 보내주던데 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러니까요. 좋은 거 나눠 먹어야지. 혼자 먹으면 취합니다. 그 앞에 있어요. 네, 제가 로얄 젤리, 생 로얄 젤리 준비해놨거든요. 네. 이게 맛은 만만치 않던데. 로얄 젤리 이렇게 비싼 걸 제가 처음 봐요. 비싸요. 네, 그죠?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이게. 이게 달고 굉장히 시고 와, 이래요. 굉장히 새콤새콤하네요, 그죠? 네. 진짜. 먹을맛이 좀 나죠. 네. 자, 근데 이게 뭐 그냥 드시는 게 너무 좀 이렇게 강하시다고 느끼시면 이렇게 차 형태로 드시는 요거예요? 것도 좋으니까 음료 형태로 좀 차갑게 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낫네요. 운동하고 마시니까 더 꿀맛이네요. 네, 차갑게 해서 드시면 훨씬 맛있을 것 같고. 로얄 젤리 언제부터 드셨어요, 윤영민 씨는? 제가 이렇게 뭐 갱년기로 들어서면서 굉장히 몸이 좀 힘들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모로 이게 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건강에 아주 좋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챙겨 먹고 있어요, 열심히. 저는 사실 로얄 젤리 말만 들었지 오늘 행복한 아침 덕분에 로얄 젤리 그 귀한 걸 먹게 됐네요. 앞으로 잘 챙겨 먹겠습니다. 근데 로얄 젤리 이게 꿀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쵸. 꿀과 노열 젤리는 전혀 다른 건데요. 꿀은 뭐냐면은 벌들의 먹인데 얘들이 이제 꽃을 다니면서 설탕과 꿀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별통에 모아놓은 게 꿀이죠. 자, 그런데 노열 젤리는 뭐냐면은요, 일벌들이 그 꽃을 다니면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속에 있는 설탕이나 또는 꽃가루 등등을 다 모아서 이런 것들을요, 자기의 머리 쪽에 있는 인두섬에서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여왕벌이 태어나는 방인 왕대에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노열 젤리라고 하고 꽃에서 출출한 게 뭐 꿀이면 벌이 자기네들이 새롭게 만든 게 노열 젤리다. 전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꿀보다는 로얄 젤리를 더 귀하게 여긴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십 수백 개의 벌방이 모인 벌통의 아래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모여 있는 게 이게 바로 왕대인데요. 여기에 모여 있는 게 바로 노열 젤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열 젤리를 만드는 것은 일벌들인데요. 수명이 한 6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젊은 시절이면서 또 혈기가 왕성한 이제 첫 열흘 동안만 이것들을 생성한다고 해요. 한 마리 일벌이 평생 만드는 게 한 참깨 2알 정도니까 아까 혜선 씨가 먹었던 정도면은 몇 마리가 만들어준지 아시겠죠? 일벌들한테 미안하네요, 갑자기. 귀한 걸, 정말 귀한 걸 제가 먹고 있어요. 예. 로얄 젤리 먹은 다음부터 제가 별명이 여왕별. 그렇죠. 여왕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그런지 영국 왕실에서도 이 여왕이 이거를 좀 애용하셨어요. 그래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요분의 건강 비법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로마의 교황 비오 12세 때 이분이 고령이라서 건강이 좀 위독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주치의였던 리칼토 리시 박사가
노얄 젤리를 처방한 후에 완쾌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야 이런 게 참 건강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면서 노얄 젤리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네, 또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왕가들의 음식이었는데요. 왕유라고 불리면서 왕들 사이에서 불로장생의 약 중 하나로 불렸어요. 또 중국 의학서인 본초 강목에서는 로열 젤리가 오장의 허증을 다스리고 병을 제거하면서 백약을 조화시키며 오래 먹으면 늙지 않고 오래 장수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얄 젤리가 정말 좋다 해서 먹긴 먹는데 어려지는 거 확실한 거죠? 일단은 어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항산화 물질 이런 거 좀 잘 먹어야 되는데 노얄 젤리에는요 특이하게 하이드록시 데센산과 노얄 락틴이라고 하는 특수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이드록이요? 뭐죠?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 아까 노얄 젤리 먹으면서 약간 신맛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면서 노얄 젤리의 품질을 표현하는 어떤 지표가 되는 게 하이드록시 데센산인데요. 이 하이드록시 데센산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요. 여성들의 골다공증,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을 예방하고 노화와 밀접한 질병들이 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는 성분인데요. 뿐만 아니라 생명 연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반 초파리에게 노얄 젤리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특성이 있느냐? 몸집이 2배로 커지고요. 그다음에 알도 2배로 났고요. 그다음에 수명도 40일이었는데 열흘이 늘어서 한 25% 수명 연장 효과도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타우센트 박사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항노화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로얄 젤리 속에 있는 하이드록시 데센산이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혈류 개선이라든지 또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아주 최적이다. 정말 최고로 좋다. 유일한 그런 성분이다라고 극찬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노얄 젤리는 두 번째 성분이 이제 로얄 락틴이라는 성분인데 이거는 단백질의 일종이고요. 성장 호르몬과 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화의 법이 34살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성장 호르몬, 이게 중요한데 이게 34살부터 성장 호르몬 분비가 슬슬 줄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장 호르몬이 원활히 분비가 돼야지만 우리 몸속에 뇌 기능과 피부 재생도 도움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노마교양인 비호 12세가 위독하다가 노얄 젤리를 처방받고 어떻게 보면 완쾌를 한 것들도 이런 성장 호르몬과 같은 효과들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58년 국제 양봉대회에서 이 교황이요. 노얄 젤리와 벌꿀을 예찬하면서 실질적으로 세상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됐죠. 네, 이 로열 젤리 속의 로열 락틴으로 인해서 여왕벌은 일본에 비해 12배 정도 수명이 더 길게 만들어 물질이고요. 또 면역 강화, 성장, 그리고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빠르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로얄 젤리는 아주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판토텐산이라는 성분도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세포를 젊게 만들고 피부를 더 탄력 있게 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얄 젤리는 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 꿀에 비해서 100에서 200배 정도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혈류가 잘 돈다는 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히 일어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 같은 것들을 없애주니까 세포를 보호하고 암이나 염증 같은 것들의 생성을 막아주는 효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면역세포를 증진시키고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역시 항암 효과로 이어지는데요. 여성암 중에 대표적인 자궁경부암이나 자궁내막암에서도 실제 그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로얄 젤리는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네, 로열 젤리는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적합하게 잘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고온에서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게 드시는 게 좋고요. 하루 섭취량은 3g으로 약 3분의 1티스푼 정도 됩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 천식이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또 노얄 젤리에는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혈액 용해제 같은 것들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퀴즈 있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벌의 머리에 있는 분비샘인 인두선을 저장해 놨다가 여왕벌의 왕대에 재분비한 물질로 영국 로열 패밀리의 건강 비법으로 알려져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지난주 정답이요? 지난주 정답은 완경이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또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활성산소를 잘 다스려서 건강하고 젊게
함께 사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년 아니고 3년 젊어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5월 18일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던 41주년 되는 네, 날이죠. 이런 의미 있는 날은 우리 아이들한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설명 좀 해주시고 이럴 필요가 있죠. 네,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